자, 아까 전에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새로운 것이 뭐냐라고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더라. 정보 기술이. 조금 전에 봤던 Did you know에서 나와 있죠.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거고, 이러한 기업 경영에 기술이, 정보 기술이 적용이 돼서 기업 자체의 문화와 시스템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여러 가지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뭐냐면 기업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과거의 기술이 없었을 때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는 전혀 바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강 신청 인터넷으로 하죠.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수강 신청하려면 전 컴퓨터실에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그죠? 요즘 인터넷만 안 되면 들고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여러분들, 저 말고, 저는 제 세대는 컴퓨터로 입력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세대고, 우리 때는. 여러분들 선배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전산실이 있으면 전산실에 밤에 줄 섰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외부에서 접속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학교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날 줄 서야 돼요. 요즘도 여러분들 수강 신청 빨리 된다고 난리 났죠? 그죠? 옛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빨리 마감이 되잖아요. 제한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날 줄 섰어요. 번호표. 진짜 옛날 여러분들 번호표 갖고 번호표 받던 세대가 있었어요. 이게 90년대 학번들. 여러분들, 90년대 학번들, 이제 그런 학번들은 그럴 때가 있었죠. 그만큼 정보기술이 들어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세스들도 이 기술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수업을 하면 계속 나옵니다. 어떤 기업에서 뭐를 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정보기술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고, 기업들도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기업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들이 다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정보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기업에 들여와서 우리 기업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수익을 얻는데 정보기술이 얼마만큼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도태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닥이라는 회사 없어졌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코닥이 1위였잖아요. 필름 회사. 카메라 있던 시대에는. 요즘 여러분들 현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 찍고 현상하는 사람 없죠? 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올려놓죠. 사진 찍어도. 누가 현상을 해? 현상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만약에 코닥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를 가지고 계속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면 또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코닥이 우위를 차지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경쟁력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필름으로만 고수하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제 어떻게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 기술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어떻게 잘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안주하는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는 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타이밍을 잘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구나. 중용이라는 걸 아세요? 중용 몰라? 여러분들은 한문 세대가 아니죠? 중용. 그죠? 노노왈, 맹자왈 이런 건 알아요? 모르죠? 그때 이제 배우는 책 중에 하나가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용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쪽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도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간, 때에 따라서 내가 이걸 취할 때와 안 취할 때를 잘 알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참해라는 말이 있어요. 때가 오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때가 온다는 거죠. 내 때가.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때를 잘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중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짜 그 시대가 왔을 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죠? 학교 다닐 때는 다 많이 배워야 돼요. 요즘은 융합 시대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전공, 요즘은 다 복수 전공이에요. 복수 전공이고 다 그렇게 가야 되죠. 그만큼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를 다양하게 다 배우고 나서 그걸 내가 얼마나 잘 융합해서 갖고 있으면 내가 경쟁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이 내 경쟁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못 키웠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하라는 얘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도 이 기술에 따라서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분석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잘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고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거고요. 정보 시스템에서 바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시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절반은 제 수업을 계속 쫓아온 친구들이고 그러면 빅데이터 경영에서도 클라우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는데 여기 또 이 수업을 처음 듣는 전공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반 이상은. 그래서 뒤로 가면서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뒤 후반에서 할 텐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어느 곳에다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에 이제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돈을 사서 구매해서 내 전산실에다가 설치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 임대하죠.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시스템을 내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내 것처럼. 빌려서 쓰는 거죠. 지금 학교도 우리 학교 전산실이 있지만 동국대라든가 이런 큰 대학들은 자체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을 운영해서 가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가상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한 학기 동안에 클라우드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지? 뭐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뭐 우리는 빅데이터 경영 전공이니까 빅데이터 지금 2학년들은 이미 다 알고 한 학기 동안 이걸 배우고 온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건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래도 이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는 거니까 중복되더라도 조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모바일 플랫폼이죠. 모바일. 여러분 이제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잖아요. 다 핸드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학교 홈페이지도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꿔놨잖아요.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못 봤죠? 근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접속되고 시스템 접속되고 다 할 수 있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영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뀌는 거냐,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보면 온라인 협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SNS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같이 협업하는 세대인데 옛날에는 가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은 가서 안 만나도 되죠. 다 컴퓨터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가상세계라는 걸 통해서도 연결할 수가 있고 뭐 SNS 또는 기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버추얼 컨퍼런싱이라 그래갖고 밑에 나오죠. 가상회의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돼 있고 이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거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디자인 회사, 설계 파트에서도 보면 설계 파트는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같이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구글 이런 데 보면은 하나의 파일을 두 사람이 동시에 쓰고 지웠다 쓸다 할 수 있죠. 그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이제 공유 시스템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인공지능 말고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경영에서 우리 분석하는 거 다 여러분들이 배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빅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BI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아까 전에 봤던 이제 테크놀로지 측면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잘 회사에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기업 자체의 조직 문화. 그걸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계층이 있죠. 최고 의사결정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밑에 따까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부터 해서 중간 관리자, 관리자 이렇게 올라갈 텐데, 각자의 역할들마다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러 가지 그 기업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이제 소셜 비즈니스 측면. 아까 전에 비슷한 얘기들이 여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슷하죠? 이제 원격도 얘기가 나오고, 비즈니스 가치의 공동 개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협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경쟁자죠. 근데 지금은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협업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옛날에 뒤에 가보면 이제 가치사슬 얘기가 나옵니다. 비즈니스 가치사슬로 보면 소비자까지 가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제 공급업체라는 말을 써요. 공급업체, 서플라이 체인. 네, 그런 얘기도 써가면서 이제 할 텐데, 뭐냐면 원자재 생산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그 원자재를 가공하는 업체, 그 다음에 부품 만드는 업체, 부품을 갖고 와서 우리가 최종 조립해서 그거를 소매업체한테 넘기면 소매업체가 고객한테 파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치사슬의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제일 최종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물건이 간다는 거죠. 그럼 그 전체적인 가치사슬 프로세스를 옛날에는 우리 기업만 잘하면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서로 협업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조직이 서로 얽혀 있다. 잘